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29일 오전 11시 정도인데 제가 이번 주 휴가라 오전에 영상을 좀 찍을 수 있게 돼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종목들 좀 여러 개 가져왔었죠. 그래서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요청하신 종목은 아닌데 문의 주신 종목들이 두 종목 정도 있어서 웰크론 선택이랑 상신 브레이크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자체는 지금 휴장이죠. 지금 올해 이제 휴장이 돼서 올해 증시는 다 마무리가 됐고 주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도 보면 미국 주식 다우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 주고 있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주봉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또 놓고 보면 고점 갱신을 했죠. 대신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고점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크지 않지만 고점은 이렇게 올려놓고 월봉상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뜬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이 보조지표상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이 위에서 지지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월봉으로 좀 볼게요. 원래 이러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 준 모습이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나스닥이나 국내 증시 흐름이 저도 좀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뭐 12월 달에 결과적으로 산타 랠리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좀 매매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에서 지지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고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한 16,200포인트 근처까지도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월봉이나 뭐 이렇게 딱히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대신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가 있고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해줬으니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쌍봉 형태로 지금 이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거의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런 추세도 있었고 뭐 이런 추세도 있었지만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 줬으니 그러면 일단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딱히 하락 다이버전스나 이런 모습이 딱히 관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연봉으로 놓고 보면 S&P 500은 뭐 올해 그냥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강하게 밀어내긴 했지만 더 많은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연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죠. 13,000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약간 지지 저항이 좀 나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뭐 물론 여기서 15,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면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20%가 밀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니까 작년에 올해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고 S&P 500은 이제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주말간의 이슈만 없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화요일 날뭐 보합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코스피 거의 뭐 산타랠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거의 급등 형태로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또 이런 추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고 또 복사해서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추세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또 이분할하면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딱 보셔도 상단까지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모습이죠. 2700포인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하락 추세로 전환하진 않는지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내려오면 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주봉으로 좀 보면 주봉상 괜찮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런 중장기 저점 추세 중장기 저점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장기 2편 구름대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앞전 고점대 라인 여기를 이제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굉장히 많이 위아래로 지지저항도 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곧 이제
뭐 여러분들도 현금 비중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 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떤 흐름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만약에 돌파해주고 올라간다. 위에서 지지 나오면 추가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좀 보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지난달 이번 달 엄청나게 올라왔죠. 코스피 지난달 10% 이번 달에도 거의 4% 가까이 올라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코스피도 제가 이 추세를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0 한 18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이 많이 나왔던 이 가격대를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가 줘야겠죠. 올라가 주면 구름대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연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반등이 좀 약했던 걸로 보이죠. 나스닥 또한 요만큼까지 올라왔었고 S&P는 거의 다 회복을 해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작년에 이제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이번 달에 올해 이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좀 아쉬운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량이 나왔을 때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야 이거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그래서 약간 매수 심리가 좀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려온다면 또 어느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보면 뭐 엄청난 괜찮은 흐름 나왔죠. 장기 입형 구름대 다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려서 올라가지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 주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도 지금 주봉상 장기 입형과 구름대도 다 돌파를 해줬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상단까지 도전해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그러면 900포인트 될 것 같은데 이 구간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지금 괜찮았죠. 지난달에 15% 이번 달에 4% 올라주면서 많이 올라줬는데 대신 그리고 거래량도 하락했을 때보다 조금 더 들어오긴 했어요. 그럼 연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도 그렇게 많이 회복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보시면 주요한 가격 라인이죠. 또 이때는 아랫거리로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고 이때는 올라가지 못했고 저항 나왔던 가격대. 근데 올해도 저항 나왔던 가격대 872포인트. 그래서 내년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위로도 이만큼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반대로 하락 전환하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나 이걸 보고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딱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 이런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에 중단에서 지지저항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뚫고 올라갔다는 거. 그럼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는 모습에 1060포인트 내려오면 다시 5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번 주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성비 좋아 보이는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는 종목들 좀 가져왔었는데 뭐 상신전자도 20%대, 대동스틸도 거의 20%대 나와줬고 컴퍼니케이도 17%대, 하림지주도 거의 9%대, 안국약품도 거의 20%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괜찮게 다들 나와줬죠.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도 그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한 종목씩 좀 볼게요. 먼저 상신전자부터 볼게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4,100 한 70원 정도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 저항 나왔고 이때도 저항 나왔고 이때도 저항 나오고 했으니까 이 가격을 좀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에는 바로 이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다시 회복을 해주길래 나도 진입을 해볼까 했는데 진입을 안 했더니 바로 시외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3% 띄워주면서 어제 바로 26%대까지 올라주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어디까지 매물을 테스트했냐?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5,360원인데 크게 보시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점이 이 매집봉이 많았던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 물량을 다 통으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뺏어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래량도 1,400만 주, 거래대금도 7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더라도
이때 이 18, 엘리어트 1파라 보이는 상승 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엄청난 매물 박스권을 다 통으로 소화한 테스트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상승전자 같은 경우에는 린드먼 아시아보다도 빨리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눌러준다 이러면 눌러준다면 이 구간 또 타점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아래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눌러준다면 저 상승전자 좀 들어가 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시외에서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흐름을 반영한다면 한 많이 이 4,200원대까지는 눌러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그러면 한 4,400원, 400원에서 300원 정도까지는 좀 분할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눌러준다면 들어올리고 또 매물 소화하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러면 이 1파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신전자도 지금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상신전자 뭐 괜찮죠. 지난주 이번주 양봉 띄워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보시면 주봉상으로 딱 보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이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절 라인이 딱 어딘지 명확하게 보이죠.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는 지금 이번 주에만 22% 정도 올라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다음으로 대동스틸. 대동스틸도 좀 볼게요. 대동스틸도 보면 제가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111선 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111선을 손절 라인 잡아도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저항 구간이 여기였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이 나왔었고 저항이 나왔었고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가 여기 때문에 공부리 라인이 여기로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아래 꼬리로 이거래 정도 지켜주면서 어제 또 이만큼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대동스틸도 23%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 대동스틸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눈에 띄는 움직임이죠. 여러분 크게 보더라도 이거 바닥권에서 약간 돌리려는 시도로 좀 보이죠. 그러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 좀 큰 추세로 좀 보면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 내려오더라도 한 3,900원은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900원 정도 이렇게 지켜줬었던 가격대고 저항도 나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지켜주면 다음 달에도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동 쪽 그룹이 이제 포스코 쪽에 로봇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월봉으로 보면 대동스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래로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 끝부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를 보시면 이 추세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는데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추세 위에서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 4,400원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4,400원도 약간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이렇게 또 올라간다면 올라가고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올라갔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러면 대치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고 보조지표도 다 상방으로 틀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스토캐스티도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유의미한 캔들과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SAT.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5거래일 연속 나와서 여기 정도 지켜주면 다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죠. 손절 라인도 짧고. 그래서 지금 SAT 같은 경우에 큰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화요일날 바로 5%대까지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뭐 수요일까지 해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 SAT도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만 놓고 봐도 SAT도 거의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줬으니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떠 있으니까 내려온다면 다시 잡아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 윗꼬리 달렸던 이 윗꼬리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T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지금 이런 추세인데 이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털고 나왔다는 움직임보다는 들어올리면서 매집한 공격형 매집 구간으로 좀 보이고 저점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베스트겠죠. 그러면서 지금 장기 입형도 지금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눌러주더라도 이 구간만 지켜주면 다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코리아 FT. 코리아 FT도 코리아 FT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 가격대가 여기 구간에서 놀다가 가격대를 좀 낮춘다 이후에 매집이 들어온 걸로 좀 판단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평 정배열을 깨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거 장대 양봉 몸통 중간 시가 분할로 진입해봐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몸통의 중간에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탈했는데 갑자기 올라오면서 어제 또 8%대까지 올라주는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는 이 몸통 중간에 손절 라인이 작거나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몸통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3,68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보시면 지난주에 양봉 이후에 이번 주 그래도 양봉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딱 보이시죠? 어느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될지. 주봉으로 보면 또 정확하게 보이죠? 3,470원.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괜찮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장기 입평을 다 돌파하고 구름대마저도 일단 돌파를 해준 상태라서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컴퍼니 K. 컴퍼니 K도 장대 양봉 이후에 또 윗골이 나오고 거래량 없이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12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은 112선까지 눌렀다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112선은 조금 머니까 224에서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일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금, 화, 수 화요일날 음봉 그리고 수요일날 양봉으로 돌려주죠.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10%대 또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가격대를 지켜줬으니 그러면 다시 448선 위에서 매매해봐도 괜찮겠죠. 224일선을 지지받고 올라와줬으니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가면 베스트겠죠. 그러면 이 구간 위로는 또 이만큼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칭으로 놓고 보면 상승, 조정 그리고 또 이 상승한 만큼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9,000원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448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 컴퍼니 K도 비슷한 음봉 이후에 이 가격대 지켜주고 양봉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일단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으로 하림지주. 뭐 하림도 바로 화요일날 뭐 시가 0.5%대 바로 9%대까지 올라주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도 괜찮은 흐름 나왔다가 지금 밀리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뭐 흔들어줘도 이 112일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주더라도 이 가격대 근처에서 받아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온다면 적어도 위로는 이만큼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매해보기 괜찮은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 보시면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은 뭐냐 그러면 이전 지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줬냐 이거겠죠. 보시면 이전 지지 저항 가격대 이 가격대를 이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그 위에 지지 저항 나왔던 가격대를 또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는 7,600원이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아래 보시겠다. 이 양봉 딱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400원 이때 윗골이 나왔었고 윗골이 지지 저항 나왔던 가격대 내려오면 이 가격대에서 좀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덕산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지금 2%대 하락이 나는데 주봉을 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다가 지금 아래꼬를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지켜줬다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 주에 이 가격대를 한 번 더 위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좀 양봉으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 주중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왜냐면 바로 이렇게 다시 다음 주 밀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더라도 덕산 테코피아는 지금 바닥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잡아주고 돌려주라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내려오면 다시 대신 이만큼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겠죠. 돌려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베스트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일봉으로 놓고 보면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또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이 가격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추세선이 있다. 이 추세선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딱 448일선이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돌려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이 전고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 위에서 들어가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위에서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슷하게 보는 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였는데 위메이드 맥스도 이번 주에 흐름 자체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평 라인까지 딱 내려온 모습인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위메이드 맥스도 딱 제가 이 가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13,6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장대 양봉 그리고 위아래 흔드는 움직임 이후에 2주 연속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대만 좀 지켜준다면 다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월봉이나 일봉을 놓고 보더라도 유메이드맥스도 보시면 이 대시세가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시 올리기 위한 매집 과정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다시 한번 위로 튈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안국약품. 안국약품도 이번 주 흐름 괜찮았죠. 바로 보시면 화요일날도 15%, 수요일도 12%, 그리고 어제도 6%. 그러니까 3일 연속 올랐거든요. 주번호 넣고 보면 이번 주에만 10% 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저도 그래서 안국약품을 현재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 7,900원, 7,9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7,900원이 맞나? 예, 이 가격대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 가격대 위에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운이 좋았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 라인은 어디로 봐야 되냐? 지금은 좀 더 내려오더라도 9,000원, 9,000원 정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조금 더 아래 보면 8,700원 윗꼬리, 이때 다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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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꼬리 지지, 윗꼬리 지지, 저항. 그렇기 때문에 8,700원대 눌러주더라도 8,700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바닥권에서 유의미하게 거래량과 양봉 캔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돌려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안국약품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크게 보더라도 뭐 하락 추세를 좀 돌려서 하락하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주 신기한 흐름 나왔던 삼원강제. 삼원강제 저 여러분 손절 나갈 뻔했습니다. 저도 수요일 날 갑자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매도 주문이 접수됐다고 아침에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LCTS 키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손절 가격을 이탈해서 매도 주문이 접수가 됐었는데 다행히 매도는 안 됐습니다. 제가 얼른 주문 취소를 해서 아래 꼬리 이렇게 갑자기 7%까지 쑥 밀어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래 꼬리로 한순간에 쑥 밀어냈다가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장 초반에 쑥 밀어냈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개미 털기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때 거래량 적지 않게 나왔죠. 만주 정도 서졌는데, 그래서 지금 야 이거 만약에 여기다 털렸더라도 물론 다시 샀을 겁니다. 회복해 주는 거 보고. 근데 다행히 안 털려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고, 크게 보면 삼원관계도 이 말씀 됐죠.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지금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2평 모아주고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다. 2평 위아래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2평을 모아놓고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장기평 위에 올라온 모습이고, 그러면 이 가격대만 좀 지켜준다. 장기평 손절 잡고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좀 짧게 보면 3,000원, 좀 더 아래 보면 2,900원대도 좀 보고 있거든요. 2,95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위로 뛸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삼원관계도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 강하게 달렸죠. 이번 주에 월봉으로 놓고 보면 또 이런 추세인데, 보시면 이런 추세가 있죠. 월봉상 저점 올려주는 이런 추세.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죠. 그래서 사문관계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양봉 캔들을 띄워줬고, 보시면 주봉으로 넣고 보면 아래 꼬리를 계속 5,100원대를 지켜주고 있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가격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구간이 털고 나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올려서 이 구간까지 들어올리면서 매물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하락하는 와중에 계속 매집이 있었죠. 하락하는 와중에 계속 매집이 있었습니다. 매집이 있었고 매집 이후에 바닥을 지켜주고 한번 쑥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도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죠. 올라오고 박스권 치면서 지표 시켜주고 있으니, 그러면 224일선만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 저는 이 관점으로 지금 224일선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지금 진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5,100원, 5,070원인가? 때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 정도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올라서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00원대를 좀 지켜주고 있으니 손절 라인이 5,1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번 달에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 나왔죠. 보시면 음봉, 양봉, 양봉.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양봉 뜨면서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주종, 웰크로한텍은 아직 보유 중이신 거냐 아니면 잘라내셨냐,
이 말씀을 좀 물어보셔서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는 이제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한다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두 종목 좀 볼게요. 웰크론텍은 제가 진작에 잘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웰크론텍을 제가 언제 잘랐냐면 오래됐습니다. 웰크론텍도 보시면 제가 이 양봉 이후에 이거 역사적 신고가가 가격대가 원래 여기였거든요. 그쵸? 여기를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슈팅 나왔길래 이 가격대부터 모아가자 해서 제가 7,000원대부터 샀었거든요. 7,000원대부터 사고 내려왔을 때 사고 해서 심지어 600만 원까지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 슈팅이 나오면서. 근데 가겠구나 싶어서 그냥 뒀었는데 다시 이제 쌍봉 형태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거의 본전에서 조금 아래 이 5,000원 가격대에서 제가 정리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집봉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참 제가 손절을 안 했더라면 이 하락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제가 1,800만 원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약손절해서 150만 원인가 160만 원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손절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흐름도 이런 추세였죠.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돌려주면서 강하게 양봉이 떴었는데 이때도 제가 단기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죠. 이 가격대만 깨지지 않으면 갈 것 같다. 근데 이 가격대를 결국에 깨고 내려왔고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뭐 리튬 관련된 이슈로 좀 매집봉이 떴는데 그러면 지금 단기 이렇게 우상향하던 추세도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양봉 기준으로 시가 근처에서 받는 게 안전하거든요. 대신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장기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웰크론텍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상 3,800원 정도 이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월봉으로 놓고 보면 또 3,800원 네, 딱 이 정도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면서 올라갔을 땐 지지 나왔었고 올라가기 전에는 윗골이 나오고 뚫고 나서 지지 나오고 저항 나왔던 가격대 3,800원이죠. 오히려 3,8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웰크론텍은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일단 크게 보더라도 아직 이런 윗꼬리를 제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추세가 끝나서 튀거나 돌려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웰크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금 더 하락할 구간이 열려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히려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아래로 이탈하더라도 이 2,6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지금 너무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지켜주면은 어 지금 위치에서 이 가격대 3,200원도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긴 하거든요. 3,200원도 여기 보시면 3,200원도 중요한 가격대죠. 3,200원도 이렇게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되고 이 가격이 밀리면 그냥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5,000원, 6,000원대 있는 종목들이 2, 3,000원대까지 쑥 빼고 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갑자기 3,000원, 4,000원, 5,000원에서 놀다가 1,000원대까지 빼고 갔고 RF 세미도 4,000원, 5,000원대, 6,000원, 7,000원대에서 놀다가 2,000원까지 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웰크론텍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갑자기 한 2,000원대까지 쑥 밀어냈다가 2만 원대까지 확 가버리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파하고 가면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들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고 상신 브레이크도 지금 보시면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차에서 마찬 삼원강제처럼 2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2평 모아주고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 가격대쯤에 진입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약수익권인데 그래서 지금 2평 모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좀 지켜주는 구름대에서 지켜주는 움직임 나오면 이렇게 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 내려오면 한 번 더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은 저는 여기서 이탈하면 좀 손절을 할 생각이고 올라오면 다시 그때 진입을 하면 되니까. 상승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 놓치면 굉장히 아쉽겠죠. 월봉이나 주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상 지금 상승 브레이크도 주봉상 112주선 이 가격대를 지금 3주, 4주 동안 지켜주고 있죠. 이 가격대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지금 3,560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 추세는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또 이 추세를 넣고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지지 구간이 있다는 거. 대신 내려오면 2,900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럼 또 지금 이런 추세가 있겠죠. 이런 추세에서 만약에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봐야겠죠. 갑자기 이렇게 양봉으로 쑥 돌파해서 올라가주면 베스트일 거고. 그리고 또 위로는 만약에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3,700원 위에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3,700원 위가 이렇게 딱 지지저항 또 마치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3,700원이 3,700원 위에서 진입을 하셔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나 사원 강제 같은 경우에는 이 흔들고 뭐 골파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 정말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매매할 타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파기 나오면 골파기까지 버틴다는 각오로 진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여기가 쑥 밀어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나 사원 강제는 둘 다 자동차 부품 쪽 섹터고 재무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깔끔하죠. 코로나 때만 적자 나왔었고 올해 흑자 놔주고 있고 또 흑자 놔주고 있고 부채 별로 없고, 부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부채는 보통 통상 150%를 적정 부채로 보고 있거든요. 유불도 1700% 나쁘지 않고, 삼원강제 삼원강제는 뭐 심지어 적자 난 적도 없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 보세요. 전환사채 12 관련된 이슈 뜨는 거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뜨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뜹니다. 이런 종목들이 진짜 재무 건전한 종목들이겠죠. 왜냐면 전환사채나 이제 유상증자 같은 이슈가 있으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가 주가 올라갈 때 저항 물량으로 작용을 합니다. 전환사채 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전환사채나 뭐 시비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시부 한번 볼까요? 공시 금감원 공시 없죠?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전환사채 이런 거 많이 있는 종목이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세노텍, 금감원 공시를 봐야 되나 거래소 공시를 봐야 되나, 이제 전환 청구권, 전환가격 조정, 이거 엄청 많죠. 근데 사원강제가 이런 게 있냐? 없죠. 없죠, 여러분. 사원강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원강제, 상신 브레이크, 재무 좋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괜찮게 보는 종목들을 중에 사원강제, 상신 브레이크, 뭐 비센전자, 재무 깔끔한 종목들, 비센전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재무 뭐 없죠. 무상증자 오히려 이 좋은 소식만 있지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재무가 어떠냐? 매출이 너무 높지도 않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재무상 위험한 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신전자도 그렇고, 상신전자 뭐 적자 났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상신전자도 매출이나 흑자폭이 크진 않지만 위험해 보이지 않죠. 부채가 없고 유불도 뭐 500%대 괜찮고, 이런 종목들 전환사채 12 뭐 이런 거 있냐? 없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안 좋았었던 세노텍 보면 세노텍 재무도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것 같진 않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지만 이렇게 적자 빨간 게 많이 보이죠.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올 한해 매매하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비중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 매매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비중은 좀 조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제가 요새 영상을 좀 업로드를 쉬면서 뜨문뜨문 올리고 있는데, 혹시나 문의 주실 사항, 뭐 종목 분석 요청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영상 그때그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문의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